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세션의 마지막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손웅이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차량 시스템, 지능형 로봇 그리고 HRI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셨고 한양대학교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를 역임하신 지능형 로봇 모빌리티 융합기술의 전문가이시고 로봇산업진흥원은 이제 그 산업자원부 산하의 이제 그 연구기관인데요. 이 분야 이제 산업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손흥희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두 분의 연사들께서는 산업계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인간과 공존을 꿈꾸는 AI 시대의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술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예견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간다고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 아마 안개가 자욱 껴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마 미래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뿌연한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 혁명가들이 일단 꿈들을 꾸고 있고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도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지도 몰라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뜬구름을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뜬구름. 제가 15년 전에 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뜬구름은 아이클라우드라고. 그래요.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뿌연 그 미스트가 결국은 다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랬더니 아마 그 아이폰에서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입니다. GDP의 27%, 28%가 제조업인데 우리가 1등인 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로봇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완성차 회사를 보더라도 1차, 2차, 3차 계열사를 봐보면 주물이나 금은, 도형, 도금, 소성, 열처리 이른바 뿌리 기술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인데 공단에 가보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3D 산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dangerous, dirty, difficult라고 하는 3D 산업이 이 로봇이 들어가면서 dangerous한 거는 오토매틱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덜티한 환경은 클린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difficulty한 환경을 일단 티칭 펜던트 몇 개만 가지고 아주 쉽게 이지하게 바꿔요. 그래서 오토매틱, 클린, 이지의 첫 글자를 따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에이스화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그 공공기관인데 얼마 전까지는 지식경제부에 있었어요. 지식경제부의 예전에 그 키워드는 플랫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생태계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묶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뉴딜 경제를 통해서 컨버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IT 오리엔티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과학기술계 또는 산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밑에서 에코시스템은 이거는 문화계 또는 예술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ITO는 인더스트리 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맨 E는 엔터테인먼트가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SM이나 아니면 방시혁 사단이 큰 사업보다 더 크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C는 컨텐츠입니다.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컨텐츠들이 계속 한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웹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최근에는 K-방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고 있다. O는 OTT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우리가 잘 썼던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학교는 아니면 킹덤 아니면 DP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얘기하고는 무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X는 곱하기라고 하는 멀티플도 얘기하지만 상이 바뀌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있는 RX는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산업계에서 다 로봇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UX에는 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그다음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딥러닝이라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학문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다. A부터 그 G까지 7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H라고 하는 휴먼으로 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비즈니스로 가고 있는데, A는 AI, B 블록체인, C 클라우드, D 디지털 데이터, E 엣지 컴퓨팅, F 펌웨어, G는 5G, 6G가 단일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묶여서 큰 산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SNS 활동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카톡이든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소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가 디지털 소비자하고 묶여서 계속되고 있고,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것이 5G를 통해서 로보틱스 개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바꾸고 있고, 이제 자동차들을 미래 모빌리티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론 똑똑해지죠. 저는 이리 생각해요. 저 S는 센스 있는 사람, M은 매너 있는 사람, A는 ability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 R은 reasonable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 T는 트렌드를 아는 사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 그러면 센싱 기반한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A는 AI와 로봇, 그 다음에 테크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 농기계 존디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전통적으로 전 세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농기계 회사이지만 더 이상 농기계 회사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데이터 회사라고 하고 소프트 회사라고 하고 이제는 AI 첨단 로봇 회사라고 해요. 그냥 무작정 살포하는 드론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살포하는 것이고, 올해의 작황을 정확히 알려서 정확하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로봇이 수백 개의 물건이 담긴 1000kg에 달하는 선반을 QR코드에 맞춰 척척 운반하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무인 지게차가 나타나 대용량 제품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AI로 무장된 천여 대의 로봇 덕분에 축구장 이른바 저 풀필먼트 시스템은 로봇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축구장이 49배 크기인데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필요한 곳에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 로봇을 가기 위해서 한 번 겪어야 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큰 어떤 제약 없이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제조업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활용 범위는 계속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 실내에서의 그 건설 현장에서도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 수술도 이제는 사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제는 식당에서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식당 내에서도 이렇게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고 데이터를 계속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만 가능할 겁니다. 넘겨보면 그렇습니다. 로봇 테크놀로지는 기술 하나로는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 산업국가 연계가 됐을 때는 정말 큰 산업으로 커질 수 있다. 중소제조를 넘어서 의료복지, 교육, 해양, 국방, 사회안전, 지능형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하고 자율주행 로봇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 봐보면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배송 로봇을 아주 잘해요. 이 회사는 에스토니아에서 예전에 2003년에 스카이프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 무선 화상 통화를 만들었던 그 친구들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500만 번의 배송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샌드박스 규제 특구 내에서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 있기 이전에 10만 번의 배송에 그 트랙 레코드를 쌓는데 5년이 걸렸는데 2021년도에 2년 만에 100만 번, 그리고 2022년도에 250만 번의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서 현재 500만 번의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친구들이 2003년에 스카이프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2000년도에 새로운 기술에서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이게 만약에 무료로 국제 전화 통화를 다 할 수 있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그 넓은 시장을 놔줬겠어요? 여러 가지 제약 또 여러 가지 진입 장벽 때문에 사실 실패했었다. 그래서 이 배송 로봇만큼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그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국무총리 와 계셨었는데 국무총리 주재로 올 초에 규제 혁신 방안을 앞으로 벌어질 서비스 로봇의 시장을 간파를 하고 몇 개가 규제가 걸릴 것인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풀을 것인가. 여기 봐보시면 배달 로봇은 뭐 로보티즈, 엠앤드 솔루션, 우한 형제들 등등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11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롭게끔 배송할 수 있게끔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기술과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 이게 이발루션입니다. 하지만 이게 R&D가 붙으면 레볼루션으로 바뀝니다. 혁명이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 시장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레볼루션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비즈니스가 되려고 그러면 더 하나 붙는 게 레귤레이션입니다. 그 R은 레귤레이션으로 바뀌어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시장을 열기가 어렵다. 아까 봐보면 물론 지금 테슬라에서 사람과 작업하기 위해서 옵티머스가 계속 1년 전만 해도 멍청한 애가 지금은 이렇게 요가 자세를 취할 정도로 이제 돼가고 있어요. 아까 저 칸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글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반의 추론 로봇이 지금 잘 보시면 짚고 있는 게 뭘 짚고 있어요? 공룡을 짚고 있어요. 근데 공룡을 집으라고 명령한 건 옛날이에요. 공룡을 학습해서 얘가 집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지금 멸망되고 멸종된 동물을 찾아라 했을 때 얘가 이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망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못을 박아야 하는데 공구를 찾아줘 그러면 얘가 찾다가 딱딱한 걸 찾아요. 망치가 없으면. 그래서 망치를 제한도 해줍니다.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사람의 휴머노이드는 라지 비헤이버 모델로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 심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틀라스가 사람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고리즘 기반의 내용들입니다. 여태까지 아틀라스는 손을 갖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물론 이것도 저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학습하고 아마 100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위에 공구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고 있죠. 네, 나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이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페이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인가를 알아야 하지만 물론 창작 개념에서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인데 아메리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한 질문을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이 지금 계속 살상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그 개체 자체가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이런 답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죠. 지금 잠시 개발을 멈추자 되게 됐고 이 양반은 제프리 힌턴 교수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의 대가인데
여기서도 약간의 우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고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샘 울트만도 아마 의견 자체는 그 규제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는 알파고가 이세돌 명인을 이기면서 세상이 바뀐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 이후에 거대 생성형 AI가 계속 로봇에 탑재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우리의 인간의 종은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발 하라리가 쓴 책입니다. 사피엔스. 유인원에서부터 사이보그까지.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뉴 사피엔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의 일자리는 로봇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로봇은 지금 노동력을 대체할 뿐이고요.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거는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뉴 사피엔스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핸드폰을 쥐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커서 뉴 사피엔스가 될는지 생각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AI를 학습한 정말 똑똑한 식구들이 뉴 사피엔스가 될는지, 더 나아가 로봇에 탑재된 그 AI 때문에 로봇이 뉴 사피엔스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피 흘리는 거지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뿐이죠. 그래서 2030 더 로봇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색깔을 좀 달리 칠했습니다. T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차가운 이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E는 빨간색으로 칠했죠. 이모션, 감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의 가운데 H는 휴먼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봇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봇을 나름대로 정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로봇이 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Research Object Beyond Our Technology, 우리의 기술 저 너머, 우리 기술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로봇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화두에 대한 화답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